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참 잘 지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이런 참사가 없어야 되는데 정말 깜짝 놀랐고요. 가슴이 찢어지고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로 여론 고수를 시작합니다. 홍영민 기자,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홍 기자님, 네. 정말 역대 이런 압사사고 참사가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 그 압사사고라고 예.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해외 외신에서도 쭉 뭐 그동안 봐왔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아랍 국가나 아랍 국가에서 어떤 종교 행사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중남미 국가에서 어떤 축구 시합을 한다거나 예. 뭐 그런 데서 이제 압사사고들이 무질서한 곳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압사사고가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그 압사와 관련돼서 이제 네. 사망 사고가 벌어진 적이 15번 있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15번 15번이요. 있었는데, 사실 100명이 넘어간 적은 없었어요, 사망자가. 네. 근데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게 1959년에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무슨 공연이 있었는데, 네. 그때 뭐 한 6, 70명, 뭐 그 다음에 60년도에 뭐 또 그런 비슷한 사고가 한참 있었고. 예전의 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이 어떤 사건 사고와 관련된 분위기가 한 60년 전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예. 이게. 그리고 70년 전이네요. 네, 70년 전, 70년 전으로 돌아간 건데,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세월호 사고가 2014년에 예.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사망자가 300명을 좀 넘었는데, 이건 뭐 압사 사고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네. 어쨌든 사고인데, 네.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고인데,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해상사고가 줄어든 게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해상사고가. 그래서 이제 네. 그 세월호 때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떤 이제 그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대한민국의 어떤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네. 얘기 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사실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아직 10년도 안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위원회다, 네. 뭐 진상조사다. 아직도 사실 그게 안 끝났어요. 네. 근데 그거를 왜 해왔는지, 그 엄청난 그 정부 세금을 들여가면서 그걸 왜 해왔는지를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예. 잘 모르는데 결국 그게 이제 정치 공세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네. 어느 순간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그렇죠. 정치 공방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뭐 자연재해냐 뭐 인재냐 뭐 이거를 따지다 네. 보면은 뭐 그 태풍이나 폭우도 결국은 인재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네. 속에서, 그러면은 그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부, 그리고 네. 여당 쪽으로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 집권 1년차 출범 뭐 몇 달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 네. 입장에서는 사실 초대형 악재인 건 악재네요. 맞죠. 네. 초대형 악재인 건 맞죠. 자, 우선 역대 정부에서도 뭐 세월호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좀 대형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 이전에는 YS 정권 때 뭐 성수대교 붕괴, 또 삼풍백화점 붕괴도 있었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에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방금 그 김영삼 정부 때 얘기를 했는데, 예. 김영삼 정부 때 유독 사고가 많았어요. 그렇다고요. 유독 사고가 네. 많아서 뭐 사고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도 사실 집권 1년 차 네. 첫 해에 엄청 사고가 많았어요. 예. 대표적으로 93년입니다. 93년이죠. 이제 출범하자마자 그 구포역 무궁화호 전복 사고가 있었고, 예. 거기서 뭐 한 78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7월 달에는 목포 공항에 아시아나 기억납니다. 아시아나 대형 참사였죠. 비행기가
예. 그 이제 착륙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네. 그리고 진짜 대형 참사는 그해 이제 그 10월 달에 예. 그 서해 앞바다 위도 앞바다에서 예. 이 서해 페리오가 페리오죠. 이제 전복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290명, 292명인가 뭐 이제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권 3년 차에 가서 뭐 그 다음에 또 성수대교 사건,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95년이 삼풍백화점, 94년이 성수대교입니다. 네, 95년 이제 그 삼풍백화점 사건 뭐 이렇게 했는데 되게 그래도 역대 정부에서는 집권 3년 차에 이제 그런 이제 사고들이 많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뭡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는 집권 2년 차였죠. 네. 이 세월호 사건이. 근데 이게 김영삼 정부 때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예.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IMF와 관련돼서 뭐 외환위기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네.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는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초기에 지지율 뭐 한 7, 80%까지 가고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별반 그 영향이 없었는데 예.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전혀 없었다고는 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뭐 유의미하게 이게 뭐 달라졌다 이런 느낌은 별로 못 받았어요. 근데 예. 박근혜 정부 때에 2014년도에 이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예.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갤럽 기준으로 그 긍정평가 47%, 예. 부정평가가 43%인데 그 직전에 네. 그 이후에 이게 바뀌어요. 그 부정이 48%, 긍정이 43%.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게 세월호 사건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제 이게 대형 사고와 대통령 지지율과의 연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렇군요. 초대형 학제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 정부청사 중앙재난대대책본부 바로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세월호 사고 때의 학습효과도 있을 테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94년에 성수대교 붕괴, 95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 여당이 상당히 고전했던 것도 이런 대형 인재 화재와 또 사고와 무관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10만 일파가 밀집하는데 사전에 차단이 안 됐을까요? 이게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이 있었다. 예. 뭐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공설운동장 내지는 뭐 잠실운동장 예. 뭐 이런 데서 공연이 있었다. 내지는 뭐 요즘 서울시 뭐 반포대교 한강변에 뭐 주말에 무슨 장터가 열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주체가 있어요. 주최 측이 서울시가 주최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어떤 방송사가 주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행사 단체가 주최를 해요. 예. 그러면 그 주최 측과 경찰과 그 밀접한 사전 협조 하에서 예. 이제 질서를 잡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할로윈이라는 거는 주체가 없어요. 예. 뭐 누가 이거 행사를 주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물론 나올 거다라고 하는 예상은 했죠. 뭐 예. 이번에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그 마스크를 썼다가 이제 벗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은 했는데 예. 어떤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 경호와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도 누가 주관을 하느냐라는 예. 데서 그런 부분이 약간 붕 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책임이 회피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이태원이 뭐 홍영기 기자나 저도 잘 압니다만 상당히 지형적으로 안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면 어떻게든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안전을 우선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삼하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동영상 장면, 화면 장면을 보면 교통조차 통제되지 않는 모습, 물론 구조 구호에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만, 자, 홍 기자님, 이 결과가 앞으로 이제 진상이 밝혀지겠습니다만 누구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까요? 오세훈 시장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일까요? 뭐 다 일정 정도 이제 예. 타격은 가고 그게 이제 계량적으로 뭐 이게 예. 측정되긴 굉장히 어렵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그 책임을 질 부분은 이제 이 사후 조사 수습을 통해서 예. 이게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규명을 하면서 이제 책임을 질 부분 내지는 또 이제 사후 예방책이 나오겠죠. 예. 나와야겠죠. 또 그런데 그 2014년 세월호 사건처럼 무슨 뭐 이게 뭐 정치적 뭐 공방. 정치적으로 공세 뭐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면 왜 비난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분위기가 자꾸 조성이 되는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아하. 이제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나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벌써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청와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 이게 좀 연관고리가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사실 그거 청와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뭐 이쪽 서소영 집을 경호하느라 이 경찰들이 못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건 경호처 소관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경호처 네. 소관이고 그리고 또 상대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예. 그 당시 토요일 날 저녁 때 예. 서울 시내에서 뭐가 있었어요? 집회. 가 있었죠. 예. 근데 그 낮에는 주로 이제 보수 단체들이 예. 집회를 하고 저녁 때 촛불이기 때문에 예. 저녁 때 이제 많은 인원들이 바로 그 앞에 이제 그 용산 그 대통령실 앞으로 해서 이제 왔었다고 그러죠. 예. 그거 이제 그 통제하느라고 경찰들이 그쪽에 신경 쓰고 이쪽에 신경 못 썼다. 네.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한 이 좌파 단체들이 문제다라고 예. 또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서로 사실 그 공방일 따름이죠. 홍수님 그래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정치 공방으로 몰고 와서 이때다 이재명 대표도 수사받고 김용 구속되고 앞으로 정진상 실장도 소환 조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때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으로 몰고 가자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정 부분 네. 그 야당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뭐 일단은 뭐 그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 말했지만 그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 예. 입장에서 뭐 국민한테 죄송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그렇죠.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이니까 그거는 예.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저는 이게 세월호 때나 뭐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봤지만 이게 음모론 쪽으로 가면 이제부터는 그 이제 야당에 오히려 역풍이 예. 불 수도 있다. 항상 이런 사건이 보면 뭔가 음모론이 벌어져요. 예. 뭐 때문에 이랬다. 뭐 때문에 뭐 일부러 통제를 안 했다. 음모론이라는 예. 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뭐를 안 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얘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게 뭔가 유포가 또 된다면 쓸데없는 무속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런 순간.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돌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 쓸데없이 공세가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수 중도층에서는 또 반감을 가질 수도 그렇죠. 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야당이 유의해야 될 사안이죠. 알겠습니다. 참사입니다.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치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되겠고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 대한민국의 기틀을 이제라도 참혹하지만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고 지푸라기도 잃고 다 잃었지만 제대로 잡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